왜 우주를 깊이 연구할수록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무에서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소리 없는 고요함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포장된 이야기이며 우연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진실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묘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40분 동안 여러분께 편안한 우주 탐험 여행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볼 수 있는 별들과 은하, 우주 먼지들은 실제로는 우주 전체 질량의 5%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직접 볼 수도 없고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처럼 탐지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양자장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떤 심오한 패턴이나 정교한 암호 체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수학적 정확성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일까요? 우리가 최첨단 과학 가설과 깊은 철학적 성찰을 결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고찰할 때 우리의 기존 인식은 아마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먼저 수학이라는 열쇠로 우주를 해독해 봅시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 방정식 속에서 우주의 작동 방식을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어떤 기본 상수라도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발생한다면 우리의 현실 세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중력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중력의 세기가 1%의 100만 분의 1이라는 극히 작은 양만큼만 증가한다면 별들은 너무 빨리 타버릴 것이고 행성은 전혀 형성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주의 역설, 우리의 존재는 정교하게 조정된 수많은 물리 상수들의 바늘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정확성은 설계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겉보기의 완벽함이 단지 통계적 행운에 의한 우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다중 우주 속에서 수많은 물리적 매개 변수를 가지며 실패하고 혼란스러운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그 정확한 매개 변수를 가진 행운아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직면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가 설계되었다면 설계자는 누구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일까요? 만약 그런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 인형처럼 끝없는 수만 논리에 빠져드는 것을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 능력의 한계를요. 우주적 신비 앞에서 우리는 마치 마철루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개미와 같다는 것을요. 가장 지능적인 뇌를 가졌다고 인정받은 아인슈타인조차도 시간의 시작이라는 전망에 직면했을 때 현재 이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간이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흐려지는 거대한 사고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출 정도로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시간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빅뱅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초기 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이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은 실제로 묻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북극의 북쪽이 무엇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극한 상황에서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물리 법칙과 논리적 직관은 우주의 근원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만약 시간의 흐름을 되돌려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면 초기 우주의 극도로 밀집된 상태로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창조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재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주의 이 시작점이라는 문제에 대해 일부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대담한 가설을 제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순환 우주론과 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당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 죽어가는 별의 핵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의 진화의 일부라는 것은,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현상을 통해 스스로를 반영하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몸과 광대한 우주 사이에 이 깊고 본질적인 연결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위대한 설계의 증거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시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양자 물리학이 밝히는 광경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에 더욱 혼란을 줍니다. 실제와 공허함에 대한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조차도 실제로는 끊임없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상 입자는 진공에서 나타나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양자장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평해 보이는 진공 표면 아래에는 실제로는 끓어오르는 무수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 속 절대적인 공원, 양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은 우주 대폭발의 그 극단적인 순간에 모두 완전히 무효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학적 도구들은, 우리의 이론적 틀들은 그곳의 시나리오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지식의 경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가정된 설계자가 숨어 있을까요? 물리학이 현재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수학적 특이점 안에?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현재 인식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결과가 무엇이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라는 개념을 강제로 도입한다면 그것은 종종 답변 자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주의 매개 변수를 신중하게 조정했다면 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 현상이 그렇게 드물고 거의 0에 가까울까요? 우주의 대부분 환경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에게 극도로 가혹하고 적대적입니다. 심지어 이 운 좋은 지구에서도 존재했던 종의 99%가 영원히 멸종했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이 결국 지능 설계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것의 부재에 대한 면죄부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관점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이며 행성에서 진화했습니다. 안정적인 항성 주위를 도는 암석 행성에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의식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 형태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 우리가 현재 상상할 대로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의식이 뜨거운 용융핵 속에서 항성의 플라즈마 형태로 발생하거나 초저온 가스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다면요? 별들 사이의 성운은 어떻습니까? 우주 전체가 그 자체로 퍼져나가는 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 아래는 대담한 과학적 추측과 선구적인 물리학 이론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주를 뒤덮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암흑 에너지, 보이지 않고 신비로운 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우주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이는 놀라운 비율인 약 우주 총 질량의 6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암흑 에너지의 강도가 완벽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형성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찢겨나가지 않고 물질이 뭉치기 전에 팽창력에 의해 이것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위원일까요? 아니면 핵심 단서를 숨기고 있을까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암흑 에너지와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것은 암흑 물질입니다. 이는 우주 총 질량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거나 직접 감지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강력한 중력 효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지지대처럼 암흑 물질로 구성된 이 중력 골격이 없다면 은하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별들 자체도 영원히 원시가스 구름에서 응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성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우주 무대에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산해봅시다. 일반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아주 겸손한 부분만을 차지합니다. 전체 우주 질량의 5% 미만입니다. 우리와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 이 우주에서 정말로 예외입니다. 보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5%의 물질로 구성된 뇌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아마도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인간의 뇌가 진화한 적을 피하면서 추상적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심오한 이론을 이해하는 양자 역학과 같은 또는 우주의 극단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말입니다. 추상적인 수학 모델은 우리가 창조한 이러한 순수한 인간 사고의 산물이 물리적 현실을 그렇게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식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주에 내재된 설계 또는 논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우연일 뿐일까요? 현실이 우연히 수학을 기본 언어로 선택했다는 것이 획기적인 이중 슬리치럼이 밝혀냈을 때 미시 입자의 행동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전례 없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연결이 의식과 물리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관찰자 자체가 어떤 면에서
현실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 현상들을 둘러싸고 물리학자들은 온갖 대담한 양자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해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의식의 참여 자체가 양자 파동 함수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본질적으로 관찰 행위를 통해 확정된 현실을 존재하게 만든다고. 다른 기이한 해석들은 유명한 다세계 해석과 같은 각 양자적 가능성이 자신만의 우주를 생성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로부터 무한히 분기하는 다중 우주를 만듭니다. 각각의 가능한 결과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입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른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두 개의 얽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적인 인과관계 개념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인과관계 개념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수학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현실의 모습은 매우 심오하고 기이합니다. 다중 우주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말로 무한한 우주 거품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각각의 우주 거품은 고유한 물리, 상수와 기본 법칙, 그리고 진화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우주가 보여주는 놀라운 조화는 설계의 증거가 아니라 선택 편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매개 변수를 가진 우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매개 변수를 가진 우주에 살고 있다는 단지 다른 우주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물리적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 우주가 그토록 특별한지에 대한 질문을 할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이는 설계론에 과학적으로 보이는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최고의 설계자든 외부 세계에 숨겨진 다중 우주든 모두 현재 과학 실험으로 직접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별에서 진화해 온 작은 먼지 입자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시적인 도구와 유한한 지성을 사용하여 우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우주 전체를 숙고합니다. 이 작아 보이는 관점에서 우리는 우주 자체와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의 극대와 극서 사이에는 내혹적인 기묘한 대칭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거대 구조, 수십억 광년에 걸친 우주 그물망과 무수한 은하단으로 연결된 그것은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 연결로 형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다른 극단에서는 플랑크 스케일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시공간의 양자 것들에 대한 일부 이론적 설명은 이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와 어렴풋이 공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서로 다른 수준을 넘나드는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현실 자체가 깊은 프랙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까요? 같은 패턴이 가장 미시적인 양자 수준에서부터 가장 거시적인 우주 규모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심지어 일부 대담한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감지하는 물질과 에너지가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현실은 정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물리적 입자와 장으로 구성된 실체라기보다는 차라리 더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장엄한 우주 규모의 컴퓨터 또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관찰하는 기본 입자와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은 정보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인코딩되고 전송되고 처리되는 것의 외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설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창조신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프로그래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가 이 우주의 작동 코드를 썼을까? 그것은 계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드웨어 시스템에 작동하고 있을까? 우리는 또다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한한 논리 루프에 빠지는 것을 그 익숙한 러시아 인형처럼 지금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지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설계 목적에 대한 우주적 현실에 어쩌면 이 유한한 범주를 훨씬 넘어선 것일까? 어쩌면 우주는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 미리 정해진 이유도 숨기려는 의도도 없이 우리의 모든 질문과 혼란, 감탄은 단지 불가피한 편향된 추론일 뿐, 이해를 갈망하는 뇌에 광대한 미지에 직면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순간 우주의 복잡성을 단순한 존재로 지으려 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 우주에 똑같이 근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하지만 깊은 역설로 가득 찬 엔트로피의 세계, 열역학 제2법칙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준다. 어떤 고립된 계에서도 전체적인 무질서의 정도, 즉 엔트로피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이 항상 증가할 것이다. 우주가 고립된 계로 간주된다면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열적 죽음 상태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질서를 가진 생명체들, 우리처럼 극도로 복잡한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우주에서 기적적으로 존재한다. 이 혼란을 향해 생명 자체는 국소적으로 엔트로피 증가의 흐름에 저항하려는 이상한 현상처럼 보인다. 그들은 외부 에너지 흐름을 이용하여, 예를 들어 지구의 생명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조직과 복잡성을 창조하고 유지한다. 자신의 복잡성을. 하지만 이러한 국소적 엔트로피 감소는 더 큰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를 대가로 하며 더 큰 시스템이 열린 계와 지속적인 에너지 차이에 의존한다. 태양은 지구의 생명에게 이 에너지 차이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우주 자체에는 무엇이 그 낮은 엔트로피 시작점과 지속적인 진화를 위한 에너지 차이를 제공했을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면 그것은 의미하는가? 우주가 반드시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즉 무한히 질서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런 초기 상태인가? 극도로 낮은 확률에 이 초기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의 신비에 대해 일부 물리학자들은 주장한다. 이것이 순환 우주 모델의 증거일 수 있다고. 우주는 순환의 고리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탄생창, 수축, 그리고 다시 탄생. 블랙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엔트로피를 재설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장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어쩌면 더 큰 우주에서 무작위로 나타난 낮은 엔트로피 영역일 뿐이라고. 더 큰 우주 아니. 또 다른 관점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화살.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것의 근본 원인은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의 거시적 표현일 뿐이라고. 만약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가상의 영역이 존재한다면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더 걱정스러운 역설에 대해 생각해보자. 볼츠만 둔의 역설. 이 사고 실험은 보여준다. 우주가 충분히 오래 존재하고 충분히 크다면 통계 역학과 양자 요동에 따라 순전히 입자들의 무작위 충돌과 결합만으로 원칙적으로 우연히 조립될 가능성이 완전히 있다. 하나의 뇌를 홀로 존재하는 기억과 의식적 경험을 가진 이 볼츠만 두뇌는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하지만 그 경험은 주관적으로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통계적 확률의 관점에서 볼 때 무작위적인 요동은 단일한 두뇌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짓 기억을 가진 무작위적 요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완전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오랜 진화 역사를 가진 그리고 우리처럼 높은 질서를 가진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실제 개체로서 실제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당신은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하는 볼츠만 두뇌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까요? 가상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가운 수학적 추론은 이 우려스러운 결론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이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오한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우주가 서로 다른 관측 규모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시적 규모에서는 모든 것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론적 물리 법칙에 충분한 정확한 초기 조건과 계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로. 하지만 미시적 양자 규모로 들어가면 결정론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은 눈부거든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확률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음 순간 전자가 어디에 나타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부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심지어 거기서 가능성을 봅니다. 자유의지의 존재를. 그들은 양자 수준의 무작위성과 이 불확정성이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현실 공간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 그렇다면 이 현실의 핵심에 깊이 뿌리내린 무작위성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결정론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정말 자유의 어떤 원천일까요? 이 메커니즘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양자 수준의 무작위성이 이미 충분히 머리를 아프게 한다면 우주의 규모와 능력과 관련된 무한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인간의 유한한 이해력의 가장 큰 보존일 것입니다. 현대 우주론의 일부 모델은 우주의 범위가 무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너머에는 공간이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주가 정말 무한하다면 확률 이론에 따르면 어지러운 추론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무한한 공간에서는 어떤 유한하고 0이 아닌 확률을 가진 물질 구성이든 필연적으로 무수히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광대한 우주의 아주 먼 구석 어딘가에 당신과 똑같은 또 다른 지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당신과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당신이 살고 있으며 당신과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적인 공상과학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이라는 전제와 유한할 수 있는 물질 배열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입니다. 우주적 규모에서의 이러한 끝없는 반복은 당신의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들까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독특함을 희미하게 만들까요? 당신은 독특한 당신인가요? 아니면 우주의 영원한 무작위 조합에서 우연히 태어나 끝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영원한 무작위 조합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하자면 우리 우주가 공간적으로 유한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무한할 수도 있고 끝없이 미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윤회와 재탄생을 반복할 수도 있고 수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미시적인 양자 사건의 현실은 가지처럼 무한히 갈라져 거대한 다중 우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무한이 무한을 겹치고 또 무한이 됩니다. 유한한 인지 능력을 가진 우리의 뇌가 끝없는 마트리오시카 인형 같은 개념을 어지러울 정도로 이해하려고 할 때 거의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 우리가 닫고 이해하도록 돕는 열쇠일까요? 우주 실제의 가장 깊은 본질을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적 추상화일 뿐일까요? 물리학 이론과 수학적 도구가 적용 한계에 도달하면 효력을 잃을까요?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이 우주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들이 평범한 사람인 저예요. 일상생활과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예외 없이 오래전에 사라진 별들의 뜨거운 핵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장구한 우주시간 동안 수십억 년에 걸쳐 당신의 피 속 철분, 뼈 속 칼슘은 모두 먼 우주의 별들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홀로 이 광대한 우주에서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유기적인 구성 요소이며 우주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바로 그 물질로 구성된 고도로 집중된 의식체인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반영하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어떤 정교한 설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니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인가? 의식 있는 존재로서 당신이 이러한 심오한 문제들을 숙고할 수 있고 우주 역사의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경탄하지만 우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우주가 없음이 아닌 있음인 이유를 물리 상수들이 우주의 작동을 지배하는 우연히도 현재의 값과 일치하는 이유를 우리 우주는 궁극적으로 유일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다중 우주 그림 속에서 가능한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인가? 그것은 명확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존재해 왔는가? 우리가 가진 의식은 궁극적으로 복잡한 물질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우주의 더 근본적인 속성인가? 아니면 우주의 더 근본적인 속성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 뒤에 궁극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인가? 정해진 방향이나 의미 없이 현재 우리의 이해에 있는 거대한 공백들은 먼 미래의 과학에 의해 채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인식 능력에 대한 인류 특유의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문제 자체도 궁극적으로 누가 우주를 설계했는가? 그 질문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몇 가지 가정을 어쩌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우주의 궁극적 현실에 대해 인간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인과관계, 시작과 끝, 의도와 목적 등의 관점에서 의도와 목적 등의 관점에서 하지만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 작동 원리가 우리의 직관과 거시적 경험에서 비롯된 범주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양자 얽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의 속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다시 시공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동적인 4차원 시공간 구조로 통합된 우리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해를 뒤집습니다. 이론적으로 닫힌 시간골 곡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외부 지성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그것은 오히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창문에 생기는 정교하고 복잡한 서리 패턴처럼 자발적인 질서이며 기본적인 상호작용 규칙과 잠재적 가능성으로부터 양자 수준에서 결정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어떤 우주적 수준의 자기 강화 스스로를 파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선형적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인과 고리 안에서 그것은 존재하기 위한 초기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또는 우주의 진화는 자연 선택과 유사한 과정과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우주 씨앗들 중에서 우연히 복잡성과 생명의 탄생에 더 유리한 물리적 매개 변수를 가진 우주들이 생존하고 계속 진화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이 설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의인화된 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적 지능이나 근본 원리일 수 있다는 것.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거나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수준에 있는 또는 근본 원리. 만약 그러한 우주적 지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대치와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하는 것 사이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지적 문명의 추정치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할 수 있는 수천, 심지어 수백만 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주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침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침묵은 결국 기술 문명이 반드시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항성 간 여행이나 통신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걸까요? 인류는 정말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된 문명들이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를 숨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일까요? 만약 인류가 정말로 외롭다면, 지적 생명체로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유일하다면 이것은 설계에 대한 논의여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는 생명과 지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주 자체를 수고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적종이 우주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걸까요? 반대로 우주가 설계되지 않았다면 생명이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드물 것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점은 외계 지성이 존재하든 부재하든 우주가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고대의 수수께끼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할 뿐입니다. 더 대담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우주에 정말로 우리보다 더 진보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첨단 기술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생물학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생물학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생물학 이후 진화예요. 그러한 문명들은 존재의 형태를, 그들의 소통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인공기계에 업로드했거나 순수 에너지 생명체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별이나 블랙홀 사건 지평선 내부에 거주하는 그들의 감각과 시간 척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십 년간의 전파 천문 관측은 그들의 존재 흔적을 파악하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어둡고 고요해 보이는 모습은 그 뒤에 우리의 현재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우주 지능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주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어떤 종류의 지능이나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범신론, 이 고대 철학 사상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단순히 복잡한 물질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 뇌와 같은 우주의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이며 물질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질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대 의식 이론들, 통합 정보 이론 아이트과 같은 의식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의식의 출현은 시스템이 통합할 수 있는 정보의 복잡성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 처리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자연 시스템에서도 심지어 전체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우주 전체는 거대한 우주 정신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각 개인의 인간 의식은 이 위대한 우주 정신 안이 작은 사고 노드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러한 추측들은 정말 공상 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핵심, 가장 근본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식 자체, 우리 각자가 직접 경험하는 주관적인 세계 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진보된 물리 이론으로도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물질 뇌가 결국 어떻게
주관적인 1인칭 시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이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뇌를 이해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자체를 이해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의식이 복잡한 물질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더 이상 차갑고 영혼 없는 거대한 기계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재적인 정신으로 가득 찬, 심지어 그 자체로 어떤 위대한 마음의 생생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논의할 때 과학과 철학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일상 경험을 뒤집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감각은 주관적 인식 속의 일종의 환상일 뿐일 수 있습니다. 블록 우주라고 불리는 이론적 모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동시에 평등하게 존재하며 정적인 4차원 시공간 구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 당신의 삶 전체의 경험들, 당신의 죽음,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재 순간 모두 이 영혼이 존재하는 4차원 시공간 블록의 다른 위치에 있는 점들에 불과합니다. 이 영혼이 존재하는 4차원 시공간 블록의 다른 위치에 있는 점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해하에서는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실제로 일어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결정론적인 우주 모델은 어느 정도는 설계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는 우주적 서사시와 같습니다. 이미 모든 줄거리와 결말이 미리 쓰여진, 하지만 이 관점은 즉시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물리학자들은 거의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열려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공동으로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우주에 있는 의식 있는 존재들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물리학자 존 클런은 참여적 인간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대담하게 주장했습니다. 관찰자, 특히 의식 있는 관찰자의 존재와 행동이 의식 있는 관찰자의 필수적이라고요. 우주가 양자 에너지의 잠재력에서 우리가 느끼는 확정된 현실로 응축되는데 필수적이라고요. 의식과 현실 사이에는 우주적 차원에서 깊은 피드백 루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클러의 말을 빌리자면 우주는 의식을 잉태했지만 의식은 우주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중간 영역을 제공합니다. 순수 설계론과 순수 무작위론 사이에 우주의 진화는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내재된 물리적 필연성 때문일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양자 무작위성 때문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이 낳은 관찰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는 의식 있는 존재들의 참여에 의해 공동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 감각을 뒤흔드는 몇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해 봅시다. 예를 들어 소위 만델라 효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이러한 집단적 기억의 왜곡은 단순히 인간 기억 자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연히 모두 잘못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 뒤에는 그보다 더 기이한 현상이 숨겨져 있을까요? 더 대담한 추측은 의식이 이단이란 물리적 우주여 전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중 우주의 그림 속에서 의식이 극히 드문 특정 경우에 어떤 형태의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진 평행 우주들 사이에서 그 결과 한 현실의 기억 일부를 다른 현실로 잘못 가져오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현실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고 조작 가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와 관찰 행동의 깊이. 현재 주류 과학은 주로 인간 기억의 오류 가능성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보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 세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뇌와 의식이 능동적으로 구성한 것일까요? 단순히 외부 세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더는 전복적인 가설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 우리 우주 전체가 우리 자신과 함께 극도로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극도로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슈퍼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코드 줄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위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이 관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의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철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리는 만약 문명이 충분히 높은 기술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극도로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마도 수많은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은 극도로 거대합니다. 확률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된 우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된 우주들 중 하나여 유일한 기반 현실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다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다면 설계자의 정체성은 매우 구체적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우주 시뮬레이션을 작성한 프로그래머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최초 설계자 문제에 대한 그것은 단지 문제를 한 단계 더 뒤로 미룰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끝없는 논리적 순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러시아 인형처럼 아마도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은 결국에는 가장 깊은 신비로 수렴될 것입니다. 왜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하는가? 영원한 무 대신에 왜 있음이지 없음이 아닌가? 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은, 예를 들어 양자장 이론에서의 진공양자 요동에 대한 설명은 양자장 이론에서요 마치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없음은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양자 요동은 필연적으로 없음에서 있음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단지 한 걸음 더 뒤로 미룰 뿐입니다. 왜 양자 진공은 있음을 생성할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왜 물리 법칙은 우주의 작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 구조와 법칙이 우연히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었는가? 복잡성을 허용하고 구조를, 심지어 궁극적으로 의식의 출현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알려진 과학 이론은 그 어떤 것도 논리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인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존재의 기원에 대한, 왜냐하면 어떤 과학적 설명이든 그 자체로 반드시 어떤 것을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신비는 존재한다는, 아마도 우주 설계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질문과 논증의 층위를 거친 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최종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표현 형태를. 우리가 묻는 것은 더 이상 누가 우주를 설계했는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또는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는 왜 그것이 그런 특정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만약 우리가 인지하는 이 현실 뒤에요 정말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주적 목적이나 깊은 의도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간 정신이,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들이 그것 앞에서 모두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정도로 개미의 언어와 논리로 핵물리학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또는 다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존재 상태는 그 자체로 유일하게 논리적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무는 아마도 단지 잘못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사고의 한계에 의해 생성된, 우리가 가장 선구적인 경계에 용감하게 서서 인간의 현재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응시할 때 우주 안이, 우리는 겸손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약간의 지식이, 그것의 가장 큰 가치는 아마도 우리가 인식하도록 돕는 것일 겁니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가 어렵게 답하는 모든 질문은 거의 즉시 더 많은 문제를, 더 복잡한 모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우리의 인식 영역을 확장하면서 또한 예외 없이 더 넓은 무지의 영역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지어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조차 이 독특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이상한 어떤 초월적인 지성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었든, 혹은 레저적인 물리적 필연성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혹은 발생했든,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맹목적인 우주적 우연에서 혹은 존재하든 우리의 모든 현재 범주를 완전히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방식, 현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우주는 여전히 궁극적인 수수께끼입니다. 거대한,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풀어나가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수수께끼 밖에 있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바로 일부입니다. 이 위대한 수수께끼에 없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깊은 무지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호기심을, 아마도 이 끊임없는 호기심, 이 굴하지 않는 탐구 정신이 그 자체로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식의 진화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력 중 하나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우주를 숙고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우주를, 아마도 우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이러한 성찰 능력을 가진 우주가 스스로를 다시 인식하는 방식이며 스스로의 신비를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눈이 함께 떠지는 것처럼 무한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광활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응시하며 밖을 향하고 의식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안을 향합니다. 함께 답을 추구합니다. 이 탐험의 여정을 열었던 최초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국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우주를 설계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마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구 과정 자체에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주적 사고의 여정이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